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퀘벡주에는 1년에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그러니까 5만 달러가 채 안 되는 집이 10집 중에 7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퀘벡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퀘벡 주민이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On dit souvent au Québec, tout est beau, excepté le froid, les politiciens et les impôts. 퀘벡 사람들 보면 뭐 찌들었다, 정말 가난하다, 삶의 무게에 짓눌렸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엄청난 세금으로 충당하는 각종 복지 혜택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첫째, 퀘벡주에는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도 없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 국가 출신 이민자들 중에는 이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아주 요리조리 찾아다니면서 잘 찾아먹는 거를 이민생활 잘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복지 혜택 다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돈 다 털어먹고 그야말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남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종 뭐 복지 혜택 받아먹는 거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창피한 짓이거든요. 제가 그 블로그를 근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다시는 당신들한테서 이민 관련 질문 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게 뭐냐면, 들어오는 질문의 10중 8구는 제가 이민 가면 제가 애가 몇인데 정부에서 우유값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유값이란 거는 아동 양육 보조비 뭐 이런 거죠. 오죽했으면 제가, 아니 캐나다 이민 오려는 사람, 퀘벡주 이민 오려는 사람은 어째 전부 거지밖에 없나 했겠습니까? 퀘벡주도 뭐 1년에 그래도, 물론 그 광역 몬트리올을 말하는 것이지만 1년에 보통 10,000명, 15,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꾸준히 광역 몬트리올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또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니까 차도 같이 늘어납니다. 차가 늘어나면 차 사고도 많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의료비도 많아질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을 보조를 해줘야 하니까 세금은 많이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퀘벡주에서 세금을 과연 얼마나 걷을까? 제가 그 캐나다 다른 주에 사는 그 몇몇 유튜버들을 보니까, 뭐 자기가 월급을 탔는데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는 게 뭐 30몇 %다 이러면서 정말 세금이 너무 많다고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동영상들을 찍어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글쎄, 거기서 말하는 세금이 30%라는 게 진짜 주정부하고 뭐 연방정부에서 떼가는 소득세에 붙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원천 징수되는 걸 다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받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주정부, 연방정부가 떼가는 제 소득세, 제가 벌어들인 제가 받는 월급에 대한
소득세가 있고 그 외에 각종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받을 연금 불입액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주머니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 돈은 전부 세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 동료 할배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은퇴해가지고 연금 한 3년 받아먹고 68배 지난 3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연금을 몇 년 동안 넣느냐? 35년을 넣었어요. 그런데 35년 넣고 겨우 3년 다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넣는 그 연금 불입액은 제가 나중에 받아 먹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세금이에요. 제가 나중에 돌려받을 거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제가 매주 받는 금액에서 47%를 공제당합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제가 $1,000를 벌면은 제 주머니에 직접 들어오는 거, 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0불 밖에 안 돼요. 이거 허탈하죠? 그럼 왜 이렇게 퀘벡주는 원천징수를 많이 하느냐?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퀘벡주는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봉 10만 불, 연수입 1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뭐 한 8,800만 원, 9천만 원, 1억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상징적으로 1억이라고 합시다. 퀘벡주에서도 부의 상징적인 기준이 1년 10만 달러거든요. 그 1년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딱 5%밖에 안 돼요. 딱 5%. 그 다음에 1년에 5만 달러 이하를 버는 집이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상위 5%하고 밑에 70%를 빼면 나머지 한 25, 30 정도가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6, 7만 불 좀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세금 부담, 최소한 원청 징수 기준으로 40%, 45%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u Québec, tout est beau, excepté le grand froid, les politiciens et les impôts. Le pire, c'est que en Ontario, on paye juste les taxes. Mais au Québec, on paye les taxes et les impôts. 물론 다른 주에서도 그 텍스 내는 금액 퀘벡주하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으로 니들은 텍스만 내지만 우리는 텍스하고 앵뽀도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퀘벡 사람들이 농담하는 겁니다. 그만큼 퀘벡인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SAQ 다니면서 왜냐면 전화 받고 출동하니까 다음 주에 내가 몇 시간에 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기 옆에서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DVD 영화 번역한 거, 영화 자막 그 아르바이트를 한 1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영화 번역하시는 특히 그 한국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한국 아줌마들 뭐 영화 번역 뭐 5년 10년 했던 사람이 돌격소총, 기관총 차이도 모르고 어뢰, 폭로의 길의 차이도 모르고 무조건 파이어 하면은 발사라고만 해요. 발사인지 뭐 투척인지 뭐 투한지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저는 군대는 면제는 받았지만 사실 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말 통하려 그러면 뭐 각종 군사, 뭐 무기, 책 이런 거 좀 읽어야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특히 이제 그 액션 영화 이런 거 번역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1년에 그 번역비로만 한 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SAQ에서 일한 거가 합치니까 저 혼자서 그 퀘벡주 1년 그 평균 가계 소득을 상당히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퀘벡주 정부에서 야, 너는 SAQ에서도 돈 많이 벌었는데 이 사이드 잡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 하고 제가 얼마 낸 줄 아세요? 그때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한 60% 가까이를 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 세금 내고
남은 돈을 갖고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인 시간을 한번 계산을 내보니까 시간당 1달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번역하는 거 때려쳤어요. 잠도 못 자고 회사 출근해서도 저 번역하는 거고 시간을 맞춰서 넘겨줘야 되니까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시간당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버니까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퀘벡주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시하는 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잘 사는 사람들 걸 조금 빼앗아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다 같이 먹고 살자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큰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도 세금 진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집은요, 월남전 당시에 지어져 갖고 좀 있으면 한 나이가 50년쯤 되는 아주 낡은 집입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요게 한국 시가로 따지면 진짜 뻥튀기 좀 해가지고 진짜 뻥튀기를 해도 3억이 채 안 되거든요. 3억. 근데 제가 이 집에 대해서 내는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하고 여기에 따르는 교육세하고 물값, 상수도값, 요거 다 합친 게 거의 한 3,000달러 됩니다. 1년에 3,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7, 80만 원 되는데 그냥 300 잡자고요. 300만 원. 근데 한국 텍스 뉴스라는 웹사이트를 보니까 지금 강남에 재개발 얘기가 꾸준히 몇 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다는 은마 아파트, 시가 17억짜리 은마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은마 아파트에 대해서 1년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얼마인가 했더니 좀 깜짝 놀랐어요. 305만 원. 17억인데 305만 원이에요. 저는 3억인데 300만 원이에요. 좀 붙여서. 그러면 만약에 은마 아파트에 지금 퀘벡 차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17억짜리 은마 아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1년에 최소한 1,600원 나와야 돼요. 1,600만 원. 그 정도 매겼다면 한국에서 당장 폭동 나겠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나 세금은 제일 적게 내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오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시적에 호랑이 안 때려잡아 본 노인 있나? 라는 대바노, 그러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 중에 술 한잔 거나하게 하시면 내가 말이야 매트리스 밑에 돈다발 쫙 깔고 자다가 또는 이 푸대자루에 현금 가득 채워가지고 벽장 안에 넣어놨다가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홀랑 태워 먹었다. 몇백만 달러 홀랑 태워 먹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뭔 거니? 정부의 세금을 덜 내려고, 그죠? 자기의 소득을 축소하려고. 그러니까 현금 박치기 위주로 무자료 거래를 하고, 그래서 세무사하고 이렇게 좀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1년 수입을 갖다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수준으로 해서 나 올해에 플러스 마이너스 3만 달러 정도밖에 못 벌었다 이래가지고 세금은 제일 적게 내고 또 개인 자영업자로서 받아야 될 무슨 혜택은 많이 받고 그랬나 봅니다. 근데 퀘벡주 공무원들이 진짜 만만디고 쏙 터지는 건 있어도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 맨날 세금 보고 하는 거는 1년에 2만 5천 불 벌었다, 3만 불 벌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비싼 차도 굴려, 비싼 집도 사, 골프도 치러 댕겨, 애들 대학도 보내.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탈세가 아니면 이건 뭐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지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특히 자영업자들 그 대바노하고 식당에 러브니 케벡 국세청하고 그 바로 연동되는 전자금전 등록기를 설치를 처음에는 권장사항으로 했다가 안 하니까 의무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다수의 한식당, 다수의 한인 편의점이 그동안 그러면 세금 삥땅 친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급하게 아예 폐업을 하거나 가게를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세금으로 장난쳤으면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근데 극히 최근에도 퀘벡주에 대바노가 몇 개인데 식당이 몇 개인데 어떻게 퀘벡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냐 뭐 그러면서 그 기존에 해오던 대로 적당히 회계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다가 나중에 세금 추징 두드려 맞은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세금 추징을 당하면 그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너 세금 축소 신고해서 4만 달러 내, 토해내. 그럼 그게 4만 달러가 아니에요. 4 곱하기 5 하면은 20만 달러. 중요한 거는 세금 이 탈세가 퀘벡주에서는 이 페도필리, 그러니까 소아성애, 변태 성범죄 못지않은 극악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거죠. 왜? 세금은 퀘벡주처럼 높은 세금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나 세금 내는 건 정말 부담돼. 그런데 너도 세금을 낸다면, 너도 기꺼이 세금을 낸다면 나도 세금 낼게. 왜? 세금을 내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그 십자로 같은 데 보면은 신호등 없는 데 많거든요. 근데 차들이 보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원 바이 원이에요. 내가 먼저 도착했으면 내가 가고 네가 먼저 도착했으면 네가 가고, 그러니까 네가 질서를 지키면 나도 질서 지킬게. 그러니까 내가 질서 지킬 테니 너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 순서를 안 지킨다 그러면 퀘벡 사람들 빵빵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득의 47%를 원천 징수당해. 근데 너도 거기에 대해서 별 불만 없이 원천 징수 받아들이냐?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네가 낸다면 나도 낼게. 반대로 나 내니까 너도 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범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써서 세금을 안 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거는 그 눈길은요 아주 싸늘하기 짝이 없어요. 아마 퀘벡의 추위보다 더 싸늘할 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죠. 세금은요 그 누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나중에 돌려받을 망정 처음에 뜯길 때는 진짜 나 뜯긴다라는 피해의식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나 세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출신국가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 사회보장제도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뭐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요 어차피 도태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는 퀘벡 주정부에서도 사지 멀쩡하면서 그렇게 사회보장제도에 빨대 꽂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모든 그 조세제도와 이런 게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는 인구 800만 정도의 뭐 각종 그 수입이라든지 세금 보고 현황이라든지 거기서 이상한 거 찾아내는 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하고 캐나다는 그 조세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 이상 되시는 분들 만약에 한국에서 고정 수입이 있으면 그거를 한국이나 캐나다 양쪽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한국 정부는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니면 뭐 지방에 몇십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서 매달 뭐 몇천만 원씩 임대 수익 올리면서 퀘벡에서 나 소득 하나도 없어요. 애들 우유값 주세요. 하던 호랑이 담배 피던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퀘벡주에서 사업을 하시려거든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또 마음 편해요. 저 보세요. 큰 돈 못 벌어도 퀘벡주에서 애들 셋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안빈낙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탈세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 같고 만족하면서 살 줄 아는 안빈낙도를 배운다면 퀘벡 생활 상당히 마음에 들고 나 정말 이민 잘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